냉전이 한창인 1960년 2차 대전이 끝나고 15년이 지나서 이제 좀 평화로워졌을까 싶지만 전혀 아니었죠. 미국과 소련이 지구를 대여섯 번쯤 날리고도 재고가 좀 더 남아서 반쯤 더 박살낼 수 있을 만큼 핵미사일을 생산해서 가지고 있던 시대라 별로 따사로운 시대는 아닙니다. 다가올 전쟁을 대비하여 무시무시한 비밀 계획이 진행되던 이 시절 워싱턴 구석에서 어마어마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무려 사이보그 스파이 계획이었죠. 만화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의 최첨단 과학, 어마어마한 자본, 그리고 냉전의 광기가 합쳐져 바야흐로 이곳에 사이보그가 탄생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반은 살아있고 반은 기계인 무적의 스파이 병사, 소련의 냉혈한 공산주의자들이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이 감시할 수 있는 무적의 스파이 병사가 바로 우렁차게 야옹 소리를 내는 고양이였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돈이 넘쳐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미국이 사이보그 고양이 스파이를 만든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기괴한 작전이 실제로 벌어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간을 조금 앞으로 돌려봅시다. 냉전이란 이름을 들으면 아시겠지만 대놓고 치고받고 싸운 게 아니라 엄청난 눈치 싸움 중이었죠. 양쪽 다 지구를 대여섯 번 날리고도 충분히 남을 핵무기를 갖고 있어 함부로 전쟁을 일으키기에는 양쪽 다 부담이 엄청났습니다. 자연스럽게 냉전은 물밑 전쟁, 즉 스파이들의 치밀하고 조용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냉전 시대는 스파이 활동에 도움이 된다면 고양이 똥도 거금을 들여 사가던 말도 안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 무렵 CIA의 작전실에 기상천외한 계획서 하나가 등장합니다. Views on Trained Cats Use, 훈련된 고양이의 활용에 관한 견해라는 이름의 이 괴문서는 이름 그대로 인간이 아니라 사이보그 고양이들을 스파이로서 소련에 투입하자는 계획서였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 뭔 야옹소리냐는 반응이 나오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계획서는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계획서에 따르면 고양이는 완벽한 스파이라는 겁니다. 시속 20km로 주행할 수 있는 다리와 자신의 키의 5배를 넘는 높이를 점프하고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멀쩡하며 아무리 좁은 틈이라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데다가 무엇보다 러시아가 고양이를 무지막지하게 좋아했다는 점입니다. 모스크바 인구 3분의 1이 고양이를 기르고 있었죠. 고양이를 보낸다면 스파이 활동을 하기엔 그야말로 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대놓고 돌아다녀도 어디서 보이는 길고양이 같고 어디든 들어갈 수 있으니 제임스 본드조차 흉내낼 수 없는 능력이었습니다. 듣기엔 꽤나 그럴싸했죠. 그러니 CIA 윗분들도 똑같이 계획서에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계획에 예산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CIA의 C가 혹시 캣 아니었나 싶네요. 그리하여 적국 소련의 심장 크렘린에 투입시켜 세계 3차 대전을 미국의 승리로 이끌 사이보그 고양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스파이 고양이라 티낼 수는 없으니 도청 장비와 통신 장비는 모두 몸속에 숨겨야 했죠. 이것이 바로 어쿠스틱 키티 작전이었습니다. 귀에는 소련의 전쟁 계획을 훔쳐들을 정교한 마이크, 배에는 무시무시한 동력 배터리, 그리고 척추를 따라 최첨단 안테나와 전선이 깔린 사이보그 고양이가 탄생하는 데는 1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역시 미국의 기술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첨단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고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고양이를 길러본 우리 집사분들은 다들 짐작할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CIA는 고양이를 사이보그로 개조시킬 능력은 있었지만 고양이가 말을 알아듣게 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킬 능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최첨단 기술로 살아있는 도청기를 만들어도 고양이가 말을 듣지 않아 작전을 맡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몸 안에 들어있는 도청기가 짜증나서 발톱으로 전선을 다 긁어 끊어먹는 건 예사였습니다. 이때마다 개조 수술을 다시 해야 했죠. 훈련에도 도무지 진전이 없었습니다. 도청 대상을 지정해줘도 딴 데 정신이 팔려버리는 일은 다반사였고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고양이 특유의 식탐이었습니다. 기껏 작전을 세워도 모스크바 생선 가게에 정신이 팔려버리면 작전이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었죠. 고양이는 신체 능력으론 1등급 스파일진 몰라도 성격으론 우주 최악의 스파이였던 것이죠. 예산 심사할 때 적어도 고양이 키워본 사람한테 물어봤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그러나 이미 구르기 시작한 바위는 멈출 수 없는 법이었고 미국답게 어마어마한 돈을 퍼부어서 어떻게든 어쿠스틱 키티 프로젝트는 계속 굴러갔습니다. 사이보그 고양이가 잡아뜯은 전선은 그때그때 새로 수술하며 정비하고 몇 개월이 걸려도 안 되는 훈련은 몇 년을 들이고 고양이의 위장과 뇌를 수술해서 식탐을 아예 제거하는 극악의 강화 수술까지 어쿠스틱 키티 계획이 드디어 결실을 보일 무렵 초과된 예산은 당시 달러로 무려 2천만 달러였습니다. 사이보그 개조 수술의 1년 그리고 그 사이보그 고양이에게 말 좀 듣게 시키는 훈련에 5년이 걸리는 동안 2천만 달러나 사용됐다니 대단합니다. 1960년 되면 1달러로 영화표를 2장 살 수 있던 시절입니다. 단순히 계산해도 영화표를 4천만 장 살 수 있는 돈이고 한 장당 만원으로 계산해도 4천억 원이네요. 4천억 원이면 대략 최첨단 탱크를 80대나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이보그 고양이 만드는데 탱크 80대가 들어가는 셈이죠. 허나 그렇게 5년 그리고 4천억 원을 들여 탄생한 무적의 사이보그 스파이는 드디어 실전에 투입됩니다. 장소는 워싱턴의 소련 대사관. 대사관 앞에 벤치에 앉은 소련인 2명의 대화를 엿듣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 데뷔전이 성공한다면 무수한 숫자의 사이보그 고양이가 양산되어 모스크바에 투입될 예정이었죠. CIA는 위장한 차량을 타고 소련 대사관 앞을 지나치면서 사이보그 스파이 고양이 1호를 출격시켰습니다. 전미의 첩보기관이 모두 침을 삼키며 이 웅장한 첫 출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2천만 달러, 차세대 스파이의 비전, 합중국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의 사이보그 스파이는 위풍당당하게 발을 내디뎠고 지나가던 택시를 쫓아가다 치이면서 2천만 달러는 그렇게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탱크 80대 값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걸 본 후에야 미국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하여 냉전의 수많은 광기 중 하나였던 어쿠스틱 키티 계획은 훈련된 고양이를 스파이로서 활용하자는 계획에는 실용성이 부족하다라는 참 볼품없는 변명과 함께 1967년에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아까운 돈과 고양이 목숨만 날아가 버렸죠.